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데이터는 다 정형화된 데이터죠. 그 테이블 안에 범주형 또는 숫자로 된 어떤 데이터, 잘 정리된 데이터, 이러한 형태를 테이블 형태, 엑셀 아주 예쁘게 정리된 테이블 형태를 우리가 정형화 데이터, 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이제 가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범주형 데이터로 돼 있고, 범주형 또는 수치형, 숫자로 돼 있죠. 숫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정형이라는 것은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텍스트 또는 이미지, 뭐 이미지, 음, 그다음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이 고급 데이터 분석에서. 그 중에서도 그 샘플 데이터는 어떤 걸 활용할 건가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제 자녀들의 어떤 캠프 후기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설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족도를 정량화해서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감,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를 참여하고 나서 이후에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의 소감, 그다음에 이제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바라는 점, 뭐이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소감을 간단히 적는다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감,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앞으로 바라는 점, 어떤 거를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받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설문을 받아놓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수작업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만족도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긍정은 뭐 80개, 그죠? 80%, 80개 정도고 부정은 이렇게 돼 있고 중립, 그다음에 부정에 대한 어떤 개수, 어, 설문 개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거를 비율로도 바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월등하게 그죠? 뭐 90건 이상이 되는 응답 중에 80건 정도가 그죠? 긍정이구나. 긍정이 대다수구나라는 것을 일단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뭐 각각 읽고 나서 그 다음 뭐 컬럼에다가 긍정, 뭐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걸 일일이 읽고 나서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이 글자를 코딩한 다음에 이 글자를 카운팅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줬는데 이제는 어, 생성 AI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바라는 점의 경우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적어주세요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건 거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됐죠, 그죠? 네, 네, 상당히 정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소감을 첫 번째로는 이 영어로 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텍스트 BLOB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한글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글을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뭐 방법이 다양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의 어떤 구글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 한글을 바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습을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을 영어로 어, 번역을 하고 나서 수행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값만 어, 붙여넣기 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기법이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잉글리시 버전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항상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떤 이 데이터 구조, 그죠? 어떤 컬럼을 가지고 있고 컬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챗GPT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캠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고 있다라고 벌써 파악을 하죠. 그죠?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원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님이 앞으로 열릴 캠프에 대해서 어떤 희망 사항이 있는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벌써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텍스트 데이터고요. 95개의 코드가 있고 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다 구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빈도 분석을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감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뭐 빈도 분석, 어떤 키워드가 어, 자주 나오는지 이런 뭐 분석에 대한 추천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적 자체가 그죠?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정형화된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컬럼명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으로 구분해서 시각화를 해달라라고 이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챗GPT가 이 여기서 코딩을 하고요. 코딩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감성 분석을 해서 그죠? 캠프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이 80개고 중립이 9개고 부정이 6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중립과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 잘 분석한 다음에 개선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과연 이 부정과 중립과 정확하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챗GPT한테 어, 그, 그 전에요. 자, 그 전에 이 한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실습을 해봤습니다. 실습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응답이 중립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 이슈다. 그죠? 언어 이슈. 영어 텍스트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감정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변환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이 텍스트 BLOB 블럭 라이브러리가 긍정, 중립, 부정을 정확하게 판별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글은 안 되고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영어로 변환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중립과 부정으로 판별된 의견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중립과 부정으로 판별된 의견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해줍니다. 예, 해주고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 그죠? 그죠? 뭐, 뭐 엄청난 도움 받았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음, 긍정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일부는 변경이 됐죠. 반영이 됐죠. 자, 그래서 100% 완벽하지는 않다. 그죠?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상당 부분, 그죠?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어, 여기서 음, 챗GPT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해주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일부 부분을 다시 한번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죠? 수정한 다음에 센티미터 이 결과를 반영한 다음에 시각화 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바라는 바를 요약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는 이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빈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뭐 단어에 대한 빈도, 이런, 그죠? 전치사, 뭐, 그죠? 음, 뭐 이런 단어들,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에 비해 대한 빈도가 사실은 내용 파악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빈도 분석이 아니라 이때는 NLP를 사용하지 말고 챗GPT 기능을 사용해서 이 컬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달라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데이터 분석, 챗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는 좀 그 요약을 할 때는 빈도 분석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피해서 우리가 챗GPT의 기능을 좀 사용하면 좀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적인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해달라, 더 많은 기회를 달라, 좀 시스테믹하게 접근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길이, 캠프의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뭐,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보고서 쓸 때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샘플이 아닌 전체 데이터에 해달라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알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업로드한 데이터가 아닌, 그죠? 전체 의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안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 뭐 처리를 해도 프롬프트를 던져도 뭐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